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대선거구제 관련된 논란을 탈탈 털어볼 건데요. 일단 윤석열이 이 얘기를 꺼낸 의도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자신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론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그 장모 비리나 부인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 검찰 수사 압박들을 희석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걸 던진 거예요. 지금 당장에 있는 국정조사 해야 될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뭐 안보 문제부터 외교 문제 현안으로 지금 닫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문제까지. 네. 근데 이거 중대선거구제를 딱 던져놓으니까 온갖 파리들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을 전혀 못 보게끔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윤석열이 던진 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윤석열은 선거에서 집니다. 결코 이길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지지율로는. 그래서 이걸 바꾼다고 해갖고 지금의 국민의 짐이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다거나 지금의 추세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걸 던져놓음으로 인해갖고 이 정치권 안에서 당면에 있는 걸 외면하고 이걸 물고 그렇지. 뜯어라라는 걸로 던진 뼈다귀란 말이지. 니들끼리 싸워. 나 이거 물고 뜯어라.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의 국짐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정진석도 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구분하면 있거든요. 되냐면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원래 자기가 지방 토우로서 확실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던진다고 해갖고 수도권 일부 국짐에서 수도권 의원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 쪽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걔네들은 본전인 거고요. 경상도나 충청도, 강원도의 기존 그 텃밭을 갖고 있는 국짐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 편을 죽이는 제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건드리고 있는데 국짐도 되려 민주진영에서 환영을 하고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나왔고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제 문희상이 기어 나와갖고 지랄하더니 오늘은 전해철이 나타나가지고 어제 이게 어제죠. 네. 그제는 문희상이 나타나더니 언제는 전희철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마치 수박들이 스스로 품평회를 하듯이 내가 수박입니다를 증명하듯이 마치 중대선거구제가 무슨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렇지. 것이냐. 자기의 힘이냐. 근데 이거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놈이 김진표 국회의장에서부터 문희상이라든지 전해철, 뭐 홍영표 홍영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런 쪽에다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거죠. 자, 기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밝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면서 환영한다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사실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 몇몇만 봐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나 관심 없었는데 응? 니들이 찬성한다고? 나 안 싫어.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너가 좋아하는 거 나 해줄 수 없다. 절대 안 해줄 거다. 사실은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원래 이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된 거냐면 뭐 지금 양당제 비슷하게 가니까 원래 다당제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사표가 생긴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의당을 찍었는데 그러면 정의당을 찍은 사람들의 표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다 포함을 시키려면 중대선거에 선거구를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뽑히게 한 두세 명 정도 뽑히게 해서 그러면은 뭐 민주당 하나, 국힘당 하나, 정의당 하나 이렇게 뽑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공천 몇 명 하느냐. 그러니까 한 당에 몇 명씩 공천할 수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이런 비슷한 걸 해봤어요. 그런데 되느냐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다음 결과 한번 볼게요. 잠깐만. 그다음 기사. 네.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게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치러진 6일 지방선거 당시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시범 실시한 3인에서 5인 중대 선거구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 3인에서 5인 시범 선거구에서 나온 총 109명의 기초의원 당선자 가운데 소수 정당 출신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해봤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중대선거제로 바꾼다고 해서 소수 정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양당제 구도로 가지만 석패율이랑 비교하기는 뭐하고 양당이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놓는 결과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제일 큰 게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둘 걸로 예상되는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죠. 이걸 갖고 이탄희 의원도 찬성했다.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는 한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탄희 의원은 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언제나 선거제도의 변화는 필요한 거고.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87헌법 자체를 바꿔가지고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 이상으로 바꾸고 또 그와 관련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나 아니면 정당 명부제 같은 걸 확대해가지고 말 그대로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 선거하는 부분 안에서의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제도가 중대 선거구로 가게 되면 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위성정당의 탄생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 선거 때는 저쪽 애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20석 이상을 땡겨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일종의 몰빵론이라고 지금 얘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는 민주적이지 못하고 비겁하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챙겨올 수 있는 많은 표들을 다른 쪽에 분산하거나 저쪽에 내줘야 됐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선거구가 돼갖고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게 됐을 때, 자, 1, 2번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렇게 말해서. 후보자에 대한 번호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부터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출전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쪽으로 독식돼갖고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당을 쪼개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가상의 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갖고 선거에 참여해서 1, 2비를 다 독식하려고 할 가능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논의돼야 될 사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게 급합니까 지금? 하나도 안 급해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말한 대로 중대선거구제가 한다면은 사실 수도권에 지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한 지역구당 2-3개로 한다. 당선자가 된다. 그러면 1, 2번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수도권 반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그냥 주는 소리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장해 주는 거지. 일단 반은 보장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우리께 될 수 있던 걸 또 저희 거 반 떼가실래요? 하면서 그쪽 반을 보장해 주는 거지. 그거를 왜 해? 사실 우리 선거구가 124개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5개인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125명만 저기로 뽑고, 투표로 뽑고, 나머지는 그냥 정당 명부제 했으면 좋겠어. 나머지 180명은. 그래서 각자 당을 지원하는 비례대로 그냥 의원 갖고 가는 게 제일 클리어하고 깨끗하거든, 공정하고. 근데 서로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온갖 다른 이상한 제도들을 섞어낸다는 거죠. 투표가 뭐야? 민의를 전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민의를 제일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정의당은 이거 하자고 지금 단식 아니에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살을 빼고 싶으신가 보죠. 그냥
평상시에 하던 네. 간헐적 단식하시고 계신 거 아니야? 아니 정의당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거 지난 지방선거잖아요. 중대선거구 정의당 안 돼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자 서울 8곳 중에 이게 반반 그냥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이 하나 두개 정의당 양아치는 그래도 뭐 당인데 제가 뭐라고 정의당 생각은 이게 중대선거구가 되면 이른바 민주진영 세력들 안에서 민주당이 하나 정의당이 하나 받아갈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예전에 지역구에서 의원 후보는 직접적으로 민주당 찍고 그래 비례는 그래도 정의당 주고 이제 한 표도 안 줘요. 그 어떤 표도 안 줄 끝났어. 겁니다. 니들이 지난 그 대선에서 한 짓거리를 보면 아주 지금도 이가 갈려요. 안돼 안돼 여기는 어떻게 그래서- 국힘당 이중대처럼 활동을 하고 있냐 참 그래서 진짜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나서서 야 빨리빨리 협의해 이거 얼른 처리해줄게 이러고 있지만 사실 이거 협의 불가한 수준의 불가능합니다. 사안인 거고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특검부터 빨리 해야지. 김건희 특검부터 빨리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민주당 갈라치기 하고 김건희 특검 말 못 나오게 하고 이태원 참사 이거 지금 저 그 뭐지 국정조사 이게 이슈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 기사에서 사라졌어요. 아예 보도를 안 하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찾아서 뒤져봐야 돼요. 네. 겨우 지금 10일 연장했거든요. 근데 뭐 없어. 중계도 거의 안 해요. 거의 유튜브로만 중계하고 지상파나 이런 데서는 해도 몇 시간 중계 안 하고 이래. 그래서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질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그 루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민주당이 나서서라도 지금 뭔가 이걸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명예인 의원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아니죠. 아니 민주당이 지금 아닌데도. 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활약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열받는 거야, 이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원들은 최대 관심사가 다음 총선에서 과연 우리 당원들이 얼마만큼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느냐. 진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박들 걸러내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 근데 그 희망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실이고 그걸 뭐 2년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가지고 무르익혀야 돼요. 그럼요. 무르익혀야 돼요. 근데 총선 니들- 때쯤 가가지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안 돼요. 지금 급해서 안 돼요. 지금부터 예비고사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고등학교 대학 시험을 치러도 1학년 때부터 벌써부터, 스펙 관리를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선거 한동훈 숫자라고. 딸은 미래까지 갔다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남들, 저쪽 애들은 저렇게 열심히 그래, 노력하고, 그래. 스탠포드를 못 간단 말이야? 그래. 정말. 우리도 미래까지라도 갔다 와야죠, 여러분. 미래 갔다 오실 필요 없게 저희가 다 성지순례 해드릴 수 있게 아예 여기서 몇 년 다음 얘기까지 해드리잖아요. 예. 자, 이 중대선거구 논의가 거세지고, 당내 어떤 수박 세력들이 이거를 이제 대표단한테 수용해라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대여 투쟁을 방해하려고 하는 수작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마 이번 주말쯤 이낙연이가 던지듯이 쭉 얘기하겠죠. 네, 중대선거구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던질 것 같아요. 아니, 결과적으로 요걸 통해 가지고 수박들이 재결집 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제대로 감별해가지고 그런 생각이시라 그렇지. 그러면 당 빼, 의원실 빼, 공천 빼라고 말할 수 있는 당원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들이 요새 그런답니다. 개딸이 무서워서 정치를 못하겠다고. 하지마 이 새끼들아. 저희가 원한 게 그거였어요. 하지 마. 우리가 무섭잖아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당신들은 배지를 스스로 반납하고 저는 정치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개딸 무서워서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딱 좋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니까 오, 이제 안 해도 실행하시면 됩니다. 안 하면 돼, 안 하면 우리 돼. 애도
개딸들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같이 갈 필요가 아니, 있나요? 자기 지지자를 무서워하는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나는 태극기 부대한테 가, 니들은. 반가워해야지. 그치. 고마워하고. 난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지지자들이 무서울까? 아니, 개딸이 언제 수박이랑 뭐 수박. 영문자를 보내기를 했어. 뭐 카타카를 보내기를 했어. 사진에다가 눈을 파서 보내기를 했어. 안부 인사하고 칭찬 문자 해주고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해주고 꽃다발 갖다 주고 선물 꽃다발 보내고, 주고 선물 주고 하는데 후원금까지 보내는. 근데 무섭대. 저 사무실 구석에서 눈알 파고 있는 거 아니야, 부장관님? 내가 지금 그 달력을 만들고 있는데 네. 문희정 눈알 팠어요, 제가. 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지지자들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지지자들이 뭘 원하는지 듣지를 못할 망정, 뭘 무서워서 정치를 못해.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정치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섭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를 정신 번쩍 차리게 해줘서 제가 더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제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무서움은 긍정적인 무서움이고 긍정적인 채찍질이죠. 그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무서워서 정치를 못 하겠어요. 아니 정치를 하는 게 너의 직분인데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이거 지장을 받는다. 그럼 병원을 가셔야죠. 딴당 가시든가. 딴당을 가시던가 병원을 가셔야죠. 치료를 뭐 하는 소리야, 하셔야죠. 도대체.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